안녕하세요. 안홍입니다. 오늘은 기존의 설명이 좀 부족했는지 이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것을 오늘 좀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세계 각국의 좌우 정치구도는 왜 새롭게 변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프랑스에서는 100년 정통의 사회당이 허물어지고 기존의 좌우 정치구도가 이제 마크롱 중심의 글로벌 시장주의 노선의 전진 정당과 그 반대편하는 르펜의 구주의 정당, 이런 양대 구도로 바뀌었습니다. 왜 이러한 변화가 불가피했을까요? 또한 독일에서는 지금 3인당과 기민당이 좌우 정당이 지금 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각국에서 극우주의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또한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국가 우선주의 노선을 내걸고 새로운 보호주의 노선을 강화하면서 과거와는 다른 보수의 정치 노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국의 정치권의 노선은 기존의 좌우 정치권 노선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새로운 것입니다. 각국은 이러한 정치 구도로 새롭게 전면적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기존의 좌우 정당 구도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한 것입니다. 왜 이러한 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프랑스에서는 올랑드 대통령 시절에 국내 경제 침체가 심화되고 고용위기와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사실 이탈리아에 의해서 두 번째로 IMF 위기가 가능한 매우 경제 위기가 높은 그런 나라로 지목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랑드 대통령은 마크롱 경제비서관에게 이러한 문제 해결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서 마크롱은 당시 새로운 경제개혁, 노동개혁에 나서게 됐습니다. 이러한 노동개혁의 결과 전국적인 시위가 벌어졌고 100년 전통의 사회당의 지지율은 4%대까지 떨어졌고 결국은 대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올랑드 대통령은 경제비서관을 경질하고 과거에 좌파 노선으로 복구하는 그런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자 마크롱은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비판하면서 프랑스를 다시 살리고 프랑스의 경제위기, 노동위기, 또 복지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대선에 나섰고 결국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총선에서 전진당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건 마크롱의 정당은 의석을 60% 이상 휩쓸면서 제1당으로 부상하게 되었고, 그 결과 사회당이 사실상 허물어지고 보수당 뒤로 밀려났으며 결국 르팽의 극우지 정당이 또 제1야당으로 부상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프랑스에는 좌우 정당이 이러한 글로벌 시장주의의 마크롱 정당과 또한 그 극우주의 르펜의 정당으로 이게 재편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그 새로운 정당으로 재편되는 모습은 단지 프랑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유럽적인 문제요, 미국에서도 이러한 노선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향인 것입니다. 독일에서는 좌파 3인당의 슈레드 정부 시절에 국내 경제위기 또한 고용위기, 복지위기가 심화되자 유럽의 병제로서 독일이 낙인 찍히게 되었고,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슈레드 정부는 새로운 개혁을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아젠다 2012라는 제목하에서 하르츠 개혁을 추진했는데 그 책임을 맡은 수장은 기업인이었습니다. 이 좌파 3인당이 기업인을 앞세워서 노동개혁을 중심으로 하는 하르츠 개혁을 추진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노동자들을 살리기 위한 길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노동개혁은 미니잡, 미리잡 같은 것을 크게 늘리면 노동 유연성을 키우는 데 역점을 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르츠 개혁의 결과 병자로 불리던 독일은 다시 경제위기에서 살아났고 결국 복지위기나 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적 성장을 유지하는 그런 나라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3인당은 정권을 잃게 되었고 기민당에게 정권을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메르켈은 정권을 이어받은 지 이란 슈레더 개혁의 노선을 유지하면서 계속 개혁을 유지했고 나아가 3인당과 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10년 전만 해도 3인당과 연정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정체성도 틀리고 노선도 틀리고 그 문제 해결 방법론이 틀렸기 때문에 연정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새로운 상황을 맞이해서 하나의 방법론, 새로운 상황에 대응하는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경제를 살리고 노동자들을 살리기 위한 방법론은 하나로 사실상 수렴하게 되면서 이러한 연정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금 3인당과 기민당이 독일에서는 연정하고 있는 그 반대편에는 그 AFD라는 극우주의 정당이 급신장하면서 제1야당으로 자리 잡는 그러한 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독일에서도 이러한 기존의 좌우 정치권이 새로운 정치권 노선으로 전환하는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럽 각국에서는 지금 극우주의 정당들이 급신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유럽에서는 쉥겐 조약에 의해서 각국의 노동자들이 다른 나라로 이동해서 일자리를 마음대로 잡을 수 있게 되면서 다른 나라 노동자들의 공세가 확대되자 각국은 이러한 문제를 방어하는 데 나서게 되었고 이민족 배격주의 또한 극우주의 세력이 급신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 각국에서는 이런 세력이 집권을 하든지 아니면 제1야당으로 자리 잡는 그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우선주의를 내걸고서 집권을 했고 멕시코에 장벽을 쌓고 또 멕시코 노동자들의 공세를 막는다고 외치고 있으며 또한 중국 노동자들의 공세를 막기 위해서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고 보호주의를 앞세워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 우선주의 노선도 유럽의 극우주의 노선과 기본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각국의 노선은 이렇게 새로운 글로벌 시장 시대의 새로운 상황을 맞이해서 기존의 방식에서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하고 정치 구도도 좌우 정치 구도가 새로운 글로벌 시장주의 정치 세력 대 극우주의 정치 세력 간 대립 구도로 새로운 대결 구도로 전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구도의 공통점, 새로운 글로벌 시장주의가 되었든지 또한 극우주의가 되었든지 이들의 공통적인 목표가 하나입니다. 이들의 정치적 목표는 공통적으로 똑같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바깥의 공세, 바깥으로부의 초조인 산업이나 노동자 상품들의 공세로부터 국내 일자리와 국내 노동자들을 지키고 국내 경기의 침체를 회복하며 또한 양극화를 해결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 정치권의 목표로 부상하게 된 것입니다. 단지 방법론적으로 보호주의나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의 공세를 막는 그러한 보호주의 성격으로 대응하느냐, 아니면 그 글로벌 시장 개방을 계속 유지하는 가운데 국내 경쟁력을 키워서 이에 대응하느냐, 이러한 차이만 있을 뿐이지 가장 중요한 정치적 목표이자 방법론은 이러한 외부의 공세에 대응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새로운 그 경제 상황 변화에 대한 각국의 정치 구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각국은 새로운 정치 구도가 변화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 좌우 정치권은 기존의 방법론과 기존의 노선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반복하며 계속 실정을 이어왔습니다. 과거에 10년 동안 좌파 정부가 이어진 적이 있는데 그때 경제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일자리 위기나 양극화를 심화시키면서 정권을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보수 정권이 그 9년 동안 두 차례 이어받아서 정권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경제 살리기에 나섰지만 그 경제를 살리지 못하고 경제 침체 기조는 계속 하향화되었고 양극화나 일자리 위기도 계속 가중되었습니다. 결국 기존의 좌우 정치권은 기존의 방법론으로 국민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문정부가 다시 들어서면서 오히려 과거의 좌파의 실정한 방법론을 더욱 역주행하는 그런 방법론으로 대응한 결과 경제위기와 고용위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최저임금제, 소득주도 성장, 각종 노동자 보호정책, 기업 대리기 정책 이런 것들을 병행한 결과 결국 국내의 경제 침체는 더욱 심화되고 위기가 가중되는, 또한 노동자들의 위기, 경제 침체 위기가 가중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한국의 좌우 방법론도 이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정치권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좌우 정치권은 과거의 이데올로기가 더욱 심화되면서 과거의 방법론과 이념과 이데올로기를 더욱 강화하는 그런 역주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좌우 정치권도 프랑스의 좌우 정치권이 허물어졌듯이 곧 허물어지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좌파 문정부의 총선 결과는 압승으로 끝났지만 그것은 경제 위기를 워낙 심화시켜서 대패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는데 단지 코로나 위기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대선을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좌파가 지금의 방법을 계속 고수할 경우 앞으로 경제 실정, 고용 위기 또한 양극화 위기가 가중되면서 반드시 몰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보수당은 이번에 대패를 맞이했습니다. 그 원인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 말을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중도화 전략을 하지 않았다든지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제기하지만 그 모두가 잘못된 것입니다. 시대적 변화에 맞지 않는 그런 노선과 방법론을 고수하면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프랑스의 보수당이 몰락했듯이 그런 몰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지금 상태의 몰락은 앞으로 나아질 가능성이 사실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좌파가 실정해가지고 다시 기회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기존의 방법론을 고수해서는 결코 경제 위기나 양극화 위기 또한 그 일자리 위기를 해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기존의 좌우 정치권은 더 이상 국민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누구보다 국민들이 잘 느끼고 있습니다. 오로지 정치권만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좌우 정치권도 프랑스의 좌우 정치권이 와해되듯이 곧 와해되는 것이 시간 문제이고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돼야 될까요? 새로운 글로벌 시장주의 정치 세력이나 극우주의 정치 세력이 등장해서 새로운 위기 상황이나 새로운 해외의 공세에 대해서 새로운 방법론을 가지고 대응하는 그런 변화가 지금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단지 우리나라는 그 워낙 개방 경제이고 수출 경제이고 또한 보호주의로는 살 수가 없는 나라인 만큼 그 극우주의 세력이 급진적하는 것은 변화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우리나라에서도 좌우가 합작해서 그 글로벌 시장주의 노선으로 협력하는 노선으로 변화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제3의 글로벌 시장주의 정치 세력이 등장해서 마치 마크롱이나 아니면 슈레더 같은 정치 세력이 등장해서 새로운 국가의 위기를 구하는 그러한 변화가 지금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정치권은 좌우 정치권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좌우 정치권이 계속 마냥 지속될 것 같이 생각하면서 기존의 노선과 이데올로기를 더욱 강화하는 그런 쪽으로 역주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구한말과 똑같습니다. 구한말에도 농경시대가 산업시대로 전면적으로 전환하는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국내에서는 농경시대 이데올로기가 성리학적 지배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급급했고 쇄국 정책을 펼치면서 바깥의 변화를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주리론으로 나누어서 국내에서는 이념 전쟁, 또 이데올로기 전쟁, 기존의 농경시대의 이데올로기 전쟁에 매몰되어 있었고 결국 시대적 변화에 뒤처진 결과 완전히 망국의 길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면서 일본에 의해서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강제로 산업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도 새로운 시대적 변화를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이대로 나가다가는 결국 외세의 지배에 들어가게 되고 중국의 지배하에 들어가고 그 하층기지가 되고 결국은 외세의 힘에 의해서 강제로 변화를 맞이하는 그런 변화를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새로운 정치 구도의 대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며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해서 지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해야지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